이 얘기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여행 중에 비가 오면 이동하기 힘들고 한데 그럼 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마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수 상태까지는 아닌데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폭우나 이런 게 오면 사실상 갇힐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비가 왔을 때 형님들이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비가 올 때는 그랩 잡는 시간부터 해서 이동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를 감안하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다 이동은 가능해요. 근데 택시가 원래라면 바로 잡힐 게 10분 만에 잡히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원래라면 30분인데 1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일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뭐 호텔을 하셔도 뭐 3성급 4성급 하시고 편하게 묵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하셔도 되고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면 근데 저는 뭐 호텔 아파트 반반이 이게 큽니다. 근데 위치는 너무 먼 곳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는 가까운 게 장땡이라는 그게 크기 때문에 다낭 밤낮으로 할 거리 정리, 낮거리, 알리바이 편입니다. 다낭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낮에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다른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 공감하실 건데 호치민 하노이는 알리바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른 지역 호치민 하노이 형님 말 주변에 뭐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갔어? 그러면 막 관광지 같은 거를 말하면 어버버 하는 겁니다. 그냥 너 관광지 어디 갔어? 그러니까 호치민? 모르겠는데 집에 잠만 잤네 이렇게 하는 건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형님들이 사진 찍고 지인들한테 보낼 곳이 많아요. 낮에 다낭 아침에 도착하는데 페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 11시에 도착하신 분이 저는 실시간 정보 전해드리니까 오늘 11시 도착하신 분이 1시간 반 기다렸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에 알리바이를 만들 공간이 많다 다낭이. 물론 이거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정보인데 그래도 형님들께서 여행 일정 짜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린 거고 다음 라방 때는 밤에 할 거 그러니까 맨날 아는 가라오케 이런 거 말고 밤에 또 할 다른 것들도 다낭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낮에 할 거. 근데 여기 저는 성격이 되게 평소에 솔직한 성격이고 아는 것만 말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안 가본 곳도 있어요. 제가 안 가본 곳들은 설명이 굉장히 부실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저라고 다 가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가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본 곳들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본 곳들은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알려드릴 겁니다. 형님들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야, 저기 안 갔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미리 실토할게요. 안 갔다는 거. 낮에 할 거 정리. 알리바이용입니다. 알리바이는 중요합니다, 형님들. 다들 알리바이 남겨주셔야 되니까. 영흥사. 미케비치 기준으로 해서 저녁에 산책하기 좋고 바다뷰도 좋은데 저 여기 가봤거든요. 여름 날씨 잘못 걸리면 6.25 쿨린입니다. 이 편이 맞나 모르겠는데 영흥사 가까워요. 이게 미케비치 저기 위쪽 끝자락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여기 장점이 약간 그 해변가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어요. 동네 자체가. 그리고 저 불상이 있고 안에 있는 그런 절 같은 걸 탐방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영흥사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 잘못 걸리면 6.25 훈련입니다. 지금 다낭에 와 계신 형님들께서 영흥사 어제 갔다 왔는데 녹초가 되셨어요. 녹초. 그래도 저 불상 하나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약간 트레킹 같은 감성이고 저는 추천하는 계절이 밤에는 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한 10월 이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부터 2월 사이 많이 걸어야 된다. 걷다 보면 광명 찾는데 근데 낮에는 걸으면 진짜 기절할 수도 있다. 너무 덥다. 자, 그다음 미케비치입니다. 알리바이계의 최강저고 사실 다낭 미케비치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입니다. 바닷가 따라 쭉 걸어 내려가면 마음은 평안해지는데 얻는 건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 언니들 소굴이고 바닷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페, 그러니까 바닷가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 술집 사진 찍는데 최고입니다. 하노이 리오 호텔 좋아요. 몰라요. 제가 하노이에 호텔이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호텔 개개인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 리뷰나 개수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딘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그냥 서비스 아파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케비치 가시면 중국인, 러시아인 뭐 등등 언니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미케비치는 장점이 뭐냐면 미케비치 바로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랑 카페들이 꽤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오션뷰거든요. 바다에 바로 붙어서 하는 거. 그런 게 알리바이용으로는 거의 최고죠. 최강자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미케비치에서 하루에 미케비치에서 한 6끼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6끼를 다음날 아침부터 해서 알리바이용으로 와이프 분들한테 보내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마치 하루의 일정을 이틀 3일인 것 마냥 그렇게 미케비치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놀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나일, 하노이 6월이 가장 더웠는데 하노이는 늘 덥습니다. 7, 8월도 너무 더워요. 바나일, 설명이 부실한 거 보이시죠? 제가 안 가봤습니다. 사진 스폿의 정점, 거리는 편도 1시간. 바나일을 안 가본 이유는 우리 형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일은 케이블카를 타야 되고 높은 데 가야 된다는 말에 제가 안 갔습니다. 앞으로도 갈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형님들에게는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냥 바나일을 많이들 가세요. 대부분 엄청 많이 가시고 일정에 포함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 바나일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사진 찍으러 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냥 일단 높아 보이길래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가본 곳 다 알려드릴게요. 오행산입니다. 오행산. 다낭 시내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다낭 왔는데 근처 헬스장을 등록 못하거나 오늘이 헬스 루틴상 하체하는 날이면 오행산을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아버지 오셨을 때 갔는데 처음 입구부터 케이블카로 갈지 걸어갈지 정하는데 케이블카로 갔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그 위에서 돌아요. 스팟을. 근데 케이블카 안 타고 그냥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냥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행산 갔는데 그냥 하체 운동하는 겁니다.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설명이 충분하죠? 동굴 같은 거가 돌면서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도는 거라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요새 베트남에서 헬스를 많이 하는데 헬스장에 사진에 날짜가 있다?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 헬스장에서 그런 헬스장 시설이 안 좋은 헬스장인데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만 돌아간다. 그런 곳에서 하체 운동 스쿼트 하는 느낌이 오행산입니다. 이만한 뷰가 있나 싶네요, 형님들. 동네 약수터 같은 헬스장에서 약수터라고 합시다. 약수터에서 운동하는 느낌. 오행산. 사진을 찍었는데 서유기를 찍었다고 하는데 서유기가 대체 여기서 뭘 찍었는지 모르겠어. 꽃시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 가봤다. 하지만 형님들이나 주변에서 갔다고 하길래 그냥 뭐 있는갑다 하고 찾는 거고 오행산 도보로 갔는데 바나일 봐서 더 무서워요. 아이고 여기 많은 경험하신 형님들 많으십니다. 이런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꽃시장 제가 안 간 이유는 딱 봐도 사람 많아 보여서 안 갔습니다. 한시장이 비슷한 곳인데 좀 더 로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가시라고 사진을 넣긴 했습니다. 저는 저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BBQ 이게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부실하게 해놨는데 도심에서 좀 멀고 한 20분 10분 20분 가야 되고 다낭에 글램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꽁이랑 글램핑 하러 가시는 거 좀 괜찮습니다.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쏠쏠한 정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준비 많이 해서 형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도 다낭의 밤에 할 것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것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노이도 밤에 할 거, 낮에 할 거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뭐 늘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오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우 글램핑장인데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고 이것도 그랩 타고 가는데 별로 안 멀어요. 한 10분 15분? 그래서 주변에 많이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생각보다 안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외에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패스. 그리고 안 간 이유가 같이 갈 여자가 없어서 아직. 다음에 같이 갈 여자가 생기면 갔다 가서 형님들한테 생생한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지인이나 저희 풀보 형님들 갔다 오셨을 때 평 되게 좋습니다. 고기 맛있고 빨리빨리 나오고 야외인데 안 덥고 로진하기 좋다 라고 평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로진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고요. 혼자 남자끼리 가긴 싫어요. 저는데 제가 다낭에서도 하노이도 호치민도 제가 맛집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는 맛집 중에서 베트남 음식 빼고는 다 잘 먹습니다. 베트남을 사는데 베트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남들 먹는 베트남 음식을 먹고, 그래서 맛집을 다닐 때 다른 나라 음식들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보통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뭐 다낭이든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걸 먹으러 가면, 제가 주로 남자들이랑 먹으러 다니니까 남자들끼리는 거기 가기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제가 아껴둔 겁니다. 여자가 생기면, 저런 곳에 데려갈 여자가 생기면 데려가야지 하면서 아껴둔 곳. 자, 그리고 각종 투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는데, 호핑, 스노클링, 투어 같은 해상 스포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섬이라고 하거든요. 참섬 가서 스노클링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바나나 보트 타고 제트스키 타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낭은. 그래서 낮에 이런 것도 한다. 근데 저도 이거 각 잡고 지금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남자들끼리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몇 번 해봤고요. 베트남 가서 한식과 먹어. 그쵸, 그런 분 많으세요. 베트남 가서 이제 주식이 한식과 꽁이거든요. 꽁이랑 한식 먹으러 오신 분들 많습니다. 꼭 베트남 가서 베트남 음식 안 먹으셔도 되고. 근데 여행 오시면 이런 분들 계세요. 여행 오면 그 나라 음식을 꼭 먹어야 돼,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베트남 음식 드시는 거죠. 저는 베트남 음식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여행 오시는 분들이랑 비싼 것 같아요, 주기가. 프랜차이즈 하나 찾아왔는데 혼자 가기 힘들어서 저기 맞습니다. 저도 맛있는 식당, 예쁜 식당 많이 알아요. 근데 혼자 또는 남자끼리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게 안 넣고 싶었는데 넣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많이 보여가지고. 핑크 성당이라 해가지고 한 시장 주변에 있는데, 저는 여기는 진짜 비추입니다. 여기가 저거를 찍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들. 갈 때마다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이게 지금 한국인, 베트남인, 그 다음에 뭐 우리 백형들, 백누나들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저기가 요새 보면 베트남인들도 뭐 이상한 아우자 입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저는 근처도 가지 말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낭에 12월 14일쯤, 하노이 한 분씩 답변 드릴게요. 다낭에 12월에 오실 거면 한 9월 정도에 풀빌라 예약하시고, 한 11월부터 정보를 슬슬 모으시다가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연락 주시면 반문화랑 다 상담받아서 플랜 짜실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 6월에 비 많이 와서 침수 자주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6월에 비가 거의 안 왔었습니다. 근데 매해 비 오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하노이는. 그래서 올해는 어떻다라고 제가 점쳐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베트남 기상청도 못 맞추고 제갈공명도 못 맞춥니다. 그냥 형님들이 가실 때 날씨를 일주일 전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침수되면 아무도 못 나가는데, 제가 그 침수는 하노이 3년 사는 동안 2번밖에 못 봤어요. 침수가 된 날은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기간으로 딱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침수가 되면요, 집에 있으셔야 돼요. 나갈 수는 있는데 미팅을 못 가요. 미팅이 맨날 잠겨. 작년에 미팅이 잠겼는데, 그 잠긴 것들을 뚫고 가라오케를 가신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넘쳐가지고 돼지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자애들이 난 어떻게 출근했는지 그것도 더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자애들 출근해가지고 근처 살았겠죠? 그래서 뚫고 온 사람들끼리 만나고 전우회를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니다. 9월 호치민은 비가 많이 와요. 우기입니다. 우기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 원래 평소에 비가 많이 오지만 9월에는 그냥 각 잡고 많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우기랑 건기의 차이가 뭐냐면요, 남부로 갈수록 더한데, 다낭은 스콜성 소나기가 거의 없어요. 하노이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소나기 빈도가. 근데 호치민은 스콜성 소나기가 작고, 그냥 일주일에 5번은 비 온다 생각해야 돼요. 하루 1시간에서 3시간은. 근데 우기 때는 그게 아니라, 우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우기예요. 스콜이 아닙니다. 근데 9월은 호치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형님들, 다낭 낯거리는 여기까지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